새날에 자주 나오시는 진성준 의원 보좌관 지내신 우리 김승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날의 애청자 여러분,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다스베이드 나왔었죠. 예, 네. 나왔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싫어하더라고. 너무 잘생겼다고. 잘리긴 했는데 키 크다고 일어나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어준 싫어해. 그런 게 너무 잘생겼다고 싫어해. 저도 지금 투샷으로 잡혀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니 전 근데 정말 행운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근데 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네. 방송 진행하는 사람 목소리가 좋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컨텐츠를 가려. 그러니까 저 사람 콘텐츠가 너무 좋다가 아니라 저 사람 목소리가 좋아요 하면 손해보는 거고 정치인들은 너무 잘생기면 잘생겼어요 하는 거 그 사람의 콘텐츠를 가려요. 저 그거 뭔지 맞습니다. 알아요. 네. 가수들 있을 때 보면 저 사람은 분명 실력파다라는 가수 있어요. 외모만 보고도. 비주얼 담당이 아니고 실력을 하는 이런. 맞습니다. 일을 보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사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망한 에이? 우리 푸나님 목소리가 좋은 것처럼. 저 목소리 좋은 거 아닙니다. 참 아무튼요 오늘의 주제처럼 구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면에서 뭐 연륜도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이요 2010년 소위 말하면 10세대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붙여요. 그 당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방선거에서 되게 기초단체장으로 많이 당선되신 분들이 벌써 그게 12년 지난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최근에 또 뭐 개딸 양아들이 있는 것처럼 젊은 층들이 이제 구청장으로 가서 각 지역마다 또는 뭐 시장 군수로 가서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동네 구청장 그나마 우리 동네 좀 약간 젊은 편이고요. 예전에 이 구청장 전에 있던 분은 연세가 75세 막 그랬어요. 나이 드셨다고 하면 나쁜 건 다 아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장 하면 그런 느낌들이고 맞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2010 세대의 그 서울에 있던 구청장분들 그때 당선되셨던 나이들이 40대 초중반.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초선, 재선 어떤 분은 뭐 삼선까지 하시고 대거 민주당에 이제 인재풀이 돼서 지금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 세대 분들이 뭐 민영배 이런 분들, 뭐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이런 분들, 김영배 뭐 이런 분들, 복기황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식이니까 지금은 이제 한 번쯤은 제가 이제 그 어항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요걸 이제 물질한다 그러는데 물이 너무 탁해지면 가끔씩 물갈이를 한 번씩 물갈이를 한 번씩 합니다. 우아한 비유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나는 왜 구청장이 되려고 하는가? 세 분께 이제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승현 후보는 뭐랄까 뭔가 굉장히 신박한 게 나올 것 같은 얼굴이에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구청장이 되려고 하는가? 예, 사실 뭐 저는 오히려 덜 신박한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구봉기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 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바라본 구청장은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행정가이자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을 폭넓게 경험한 사람들이 구청장이 된다면 그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그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나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다수 경험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정무부장관을 하면서 행정,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경험하면서 국정 전반에 돌아가는 행정 시스템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구청장이 되면 어떤 지자체가 잘하는 지자체인지, 어떤 지자체가 좀 부족한 지자체인지를 많이 봐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런 방향으로 구청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멋있을 것 같아. 젊은 구청장이 30대예요. 야,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굿신굿신하면서 막 그런 구청장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의전한 우리 구청장 내가 뽑았는데 네. 이 사람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거밖에 못 봐. 지나가다 하는 것이. 그런 구청장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의전이 없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네. 점포 있고 동네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휴지라도 하나 줍는 난 그런 구청장 보고 싶어요, 진짜.
각자의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네. 저만 해도 만약에 내가 이 동네 살면서 이 동네 문제가 뭔지 알거든요. 오래 살았으니까. 네. 30한 5년 살았거든요. 네. 나도 구청에 나갈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있어. 그렇죠. 근데 안 하는 것뿐이야.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에 대한 분석 네. 또는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강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방금 전에 관문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진짜 관문도시, 국제적 경제관문도시는 강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네. 가장 서쪽에 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여러 도시들과 또 인천과 맞닿아 있는 도시여서 서울의 정말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예, 서쪽으로.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서울에서 공항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중국, 일본 가까운 그 국외하고도 바로 맞닿을 수 있는 관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가 생긴 이후로 최근 10년이죠. 마곡지구가 생긴 이후로 강서구가 한 단계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강서하면 20여 년 전에 임대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들이 건설되었던 동네, 논밭이 있는 동네에서 마곡지구 생긴 이후로 사실 서울의 중위권 도시로 이제 발돋움한 것은 사실이고요.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집값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곡 신도시가 발전한 것과는 또 반대로 그 외의 원도심들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불균형이 많이 발생했고요. 아마도 새롭게 구청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균형 발전을 하는 것에 강서구는 좀 애를 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강서구가 하나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58만이고요. 서울에서 두 번째입니다. 면적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송파입니다. 송파. 예.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이 건너갔구나. 송파가 63만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강서구 그렇게 많았어요? 강서구가 많이 올라갈 때는 61만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집값이 또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30, 40대 우리 친구분들이 또 김포와 부천 신도시를 또 찾아서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떠나가면서 지금은 약간 낮아져서 58만 정도. 58. 강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강서가 1등이 강서가 강서가 1조 2천억인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네. 1년 예산이 1조 2천억. 그러니까 우리 김승희 여러분 부잣집 알처럼 생겼어. 네. 엄청 가난합니다. 김승희 오승현. 이렇게 금방. 김밥 속에 단무지 같은 역할을 할 사람. 승리를 가져야 할 민주당 사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야, 이름이 좋다. 실제로 제가 이길승의 어질현입니다. 제 이름의 뜻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야, 그 대단하신데요. 한성호님 대단하신데요, 진짜. 네. 최고. 읽어드렸고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공약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공약만큼은 내가 꼭 알리고 싶다. 이게 본선에 올라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꽁꽁 숨겨도 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이라도 풀어야 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현 후보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유일한 공항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은 그 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억압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공항을 바로 이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 공항을 어떻게 거점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김포국제공항의 주변 지역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새로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을 짠 것인데요. 항공교통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유통물류의 집중 단지를 조성을 해서 3조 8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시키고 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국토부와 서울시 함께 이렇게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잘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여러분 상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드론 택시에 승강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큰 승강장이 들어와서 거점이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비행기나 뭐 기차 이런 게 아니라 드론을 타고 무인 드론이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딱 드론 택시가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여건이 좋답니다. 서울이. 왜 그러는고 하니 옛날에 이 각각의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을 위에를 천장을 다 평평하게 지어놔가지고 드론이 이착륙하기가 너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대한민국 서울이. 그러네. 그래서 드론 택시가 제대로 항로만 설정이 되고 설계가 돼서 추진이 되기 시작하기만 하면 안전 문제만 해결되기 시작하면 아주 전 세계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구청장 후보가 나오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다리를 놓겠습니다. 뭘 네. 짓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 지금은. 네네. 진짜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야.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교통의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신경제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가끔씩 옛날에 뭐 김포공항들 참 자주들 가셨는데요. 네. 야,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댓글창의 반응이 뭐냐면은 확실히 젊은 사람들 나오니까 다르네 이런 얘기. 뻔한 소리 안 한다 이런 얘기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딱 핵심을 찝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넘어가서 네. 선거운동 애로사항 같은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어떤 이런 걸 준비하실 분들이 참고 삼아 저는 이제 개딸 양아들들이 정치에 그게 뭐든 간에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자거든요. 지지자로서만이 아니라 주체로서 그분들 좀 한번 들어보시라고 선거운동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 하나씩 뭐 자유롭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노골적으로 후원금은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하지만 예비 네. 후보는 그걸 모을 수 있잖아요. 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 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끼고 있겠지. 맞습니다. 비용을. 네. 하시면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네. 그 후원 계좌 좀 알려주시면 화면에 있다가 띄워드리도록 어머,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저도 보내도 됩니까? 당연히 보내셔도 되지. 저도 애로사항이라서. 다 똑같은 애로사항이죠, 이거 우리. 같은 애로사항인 것 세 같아가지고. 분은 이제 십시일반해서 우리 예. 새날 가족분들이 네.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패밀리 아니겠어요? 예. 우리 이제 비즈니스 패밀리. 윤석열 씨는 뭐 장모나 부인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그냥 비즈니스 패밀리. 맞습니다. 새날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후원금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걱정인 게 제가 나중에 진짜로 열심히 잘해가지고 본 후보가 됐는데 재산 신고를 이제 공보물에다가 부착하지 않습니까? 예. 이 구청장 후보 중에서 제일 적을까봐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아니, 재산을 적어야 되는데 해당 없음인 거예요. 적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또 다른 뭐 애로사항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구봉기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른 기타 애로사항들은 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인 것 같고 열심히 극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선 때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2달 반 동안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침 출근길부터 시작해서 낮에 그 대선 때는 유세 차량을 계속 탔었고 저녁 퇴근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허리가 지금 조금 네, 많이 안 좋아져서 네, 병원을 아이고. 중간에 쉴 때 잠깐씩 다니거든요. 큰일 났네. 네, 근데 이게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한 40여일이 남았다는 게 이거 잘 버텨야 되는데 본선 갔을 때. 예, 본선 가야죠. 열심히 해서 가고 또 이제 이 허리가 아픈 부분들을 좀 잘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애로사항.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이 실제로 되더라도 지금까지 선거운동 기간 때 그 인사를 했던 것처럼 그 인사들은 계속 해나갈 아까 이제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도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후원에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을 모금할 때요. 1억 5천, 그러니까 예비 후보의 경우에 1억 5천까지 모금을 할 수 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이 보통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거든요. 인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원회에 모은 모금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충분히 선거를 제한적으로 치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단체장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2억 3,700만 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50%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하는 소리야? 자기 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 돈이 없으면 아예 선거 비용 제한액 만큼의 돈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조차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는 지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인 김승현부터 제가 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냥 십시일반 해주세요. 많이 필요 없어. 그렇다고 정청래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1,400원 보내면 나중에 엄청 귀찮대. 그냥 안 시켜. 김승현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농협 351-2022-0602-83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자 김승현 의원의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봤더니 10원도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떡해. 그런 마음의 상처예요, 이제. 야, 저는 이게 선거의 재미라고 생각해요. 네.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막 네. 즐겁고 재밌고, 막 네. 네거티브 이런 건 말고. 만약에 같은 구 경쟁자라고 생각해봐요. 조금은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건, 뭐, 연륜이 있는 사람, 젊은 후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얼굴 맞대서 누가 더 민심 얻었느냐, 당심 얻었느냐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구청장이 이제 서초구청장 빼고 다 민주당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중에 여러 지역은 좀 약간 젊은 층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같은 얼굴 계속 보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현역 구청장분들 뭐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그런 자리에 대한 어떤 도전을 본인이 느껴야 네. 그런 분들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인물은 분명히 썩게 돼 있고 민주당이 최근에 이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은 이유가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득권에 완주해서 뭐 대충해서 협친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일종의 캐치플레이즈가 세대교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쟁 프로가 생기면 자극을 받아요. 아, 저런 아이디어 신박하네 하면서 자극을 받는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의 구청장분들이 이런 자극을 통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런 도전을 받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좋은 구정이 나오고 나중에 그게 민주당 전체에 시너지가 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구봉기, 김승현 이 두 분은 이 방송 중에도 나갔지만 이 방송 중간 설명하는 유튜브에 보면은 다시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김승현 후보.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대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아무나 그 세대교체 멤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관, 방금 이제 구봉기 후보님처럼 또 풍부한 경험, 우리 조 변호사님처럼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실력이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그 세대교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이것은 단지 그냥 세대교체가 해야 되는 그 자연스러운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자 중에 김승현 후보 같은 비주얼도 필요해요. 아, 인정. 만약에 되시잖아요? 다른 상대 물어볼걸요? 너네 구청장 진짜 그렇게 잘생겼어? 그렇게 멋있어? 자리 배치도 약간 편파적입니다, 자리 배치. 아니요. 왜냐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 그거 피해의식이에요. 의식하지 말고. 아니, 왜냐하면 내가 문득 갑자기 조국 장관 생각이 났어요. 김승현 보면서. 가천심 느낌이. 이 목소리나 생김새가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조국도 저런 느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되게 마음이 아픈 오늘 뭐 이따가 시사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다루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외모도 마음씨도 훈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젊은 구청장이 그냥 뭐 외모도 훈훈해. 그리고 사람도 괜찮아. 그럼 그게 민주당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이쪽 랜드마크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랬던 거죠. 맞아요. 이런 느낌.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세대교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지금의 구청장분들 뭐 3선까지 꽉꽉 채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선을 해봤더니 어떤 구에서는 막 파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막 젊은 후보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공천이 됐다 같은 이야기 들었을 때 민주당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세 분의 인터뷰니까 못한 얘기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못한 얘기 좀 짧게 하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지방선거에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가 전국 어떤 선거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더딘 선거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선거를 하는 우리 지방선거 중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우리 아까 결집을 많이 해주셨던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께서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승현의 바람이 솔솔 붑니다. 이 솔바람을 강한 태풍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멋있다. 나 후회됩니다, 저 지금. 저도 이렇게 할까? 네. 우리 이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연대예요, 연대. 연대는 약자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강자들끼리 연대하고 있잖아. 윤석열, 정호영 이렇게 법과 의사가 이렇게 연대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진짜 연대는 약자들끼리 하는 거죠. 이런 연대, 물론 민주당에 다 좋은 후보들이실 거고 지금 현지 구청장들도 좋으신 분들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찍었을 거고 하는데 저는 우리 소위 말하면 새날 패밀리 요 느낌으로 지금 뵙는 분들은 한 번 더 숙고해 주십사. 지역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거운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인이 있으면 전화해 주는 거. 그러라고. 나는 뭐 구로나 금천이나 강서 안 사는데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 사시더라도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자,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민주당한테 진짜 새로운 어떤 그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세력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후원금, 그리고 알려주시고. 경선표가 필요합니다.